2025년 가을, 서울 서초구의 한 세무사 사무실. 60대 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습니다.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넘겨준 지 석 달 만에 국세청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 요구서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업으로 번 돈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탈세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식에게 집 한 채 남겨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결국 5천만 원이 넘는 추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 대출이자를 몇 번 대신 내준 것이 추가 증여로 잡혔고, 증여 신고 서류가 불완전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붙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바닥에는 그날 아버지가 흘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일대에서 똑같은 우편물을 받고 당황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마포, 용산, 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부모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왜일까요? 선의로 자녀를 도왔을 뿐인데 왜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편법입니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기준을 하나씩 파헤칩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은 부모라면, 혹은 언젠가 부모로부터 집을 받을 자녀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처음 세무사를 찾아간 건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기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우편물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뒤였고 잔금도 다 치른 뒤였습니다. 세무사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자금 출처 준빈이 부족하다. 이자 대납 기록이 남아있다. 증여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이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은 강남 사구와 마용성 일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공식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부모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탈세를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금 출처 검증이라는 것은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명 못하면 과세입니다. 물려받은 돈이든 본인이 모은 돈이든 서류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취득하는 거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2025년 한 해에만 강남 사구에서 이루어진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는 수천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수천 건 모두가 이제 국세청 레이더 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뿐만이 아닙니다. 마포, 용산, 성동까지 대상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며 번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국세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법과 편법의 경계,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증여를 마친 거래도 소급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걸까요?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강남 아파트 증여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집값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 사이 2배에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0억, 30억은 기본이고 50억이 넘는 단지들도 줄을 서 있습니다. 직장인 자녀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입니다. 자력으로는 시작조차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가 재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녀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부모의 재산 규모가 자녀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 증여 건수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그냥 넘기면 증여세만 몇억 원이 나옵니다. 거기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도 붙는데 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 20억짜리 아파트라면 취득세만 2억 4천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저가 양도, 부담부 증여, 분산 증여 같은 방법들이 시장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들도 이런 구조를 설계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구조상으로는 합법이라도 자금 흐름을 서류로 소명하지 못하면 편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판단하는 소명의 기준은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타깃을 지목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른바 강남 4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까지 포함해 수천 건의 거래를 전수 검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골라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체를 통째로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에는 걸릴 확률이 낮았다면 이제는 거래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부모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부모 지원을 받은 자녀의 자금 흐름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녀 통장까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표가 나온 이후 강남 일대 세무사 사무실에는 상담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이미 증여를 마친 분들까지 걱정이 돼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합법으로 했는데 괜찮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구조를 사용했더라도 자금 소명이 안 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아니라 서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3가지 절세 방법을 하나씩 분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각각의 방법 뒤에 숨겨진 함정을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절세 방법 중 하나가 저가 양도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자녀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현행 법상 시가 대비 최대 3억 원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낮은 금액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27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24억 원에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여세 과표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바로 이 지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연도는 구조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매매 대금이 어디서 왔는가를 자녀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4억 원을 자녀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그 돈 역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합법적인 구조를 썼어도 자녀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면 저가 양도 전체가 증여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매 대금을 부모가 대신 마련해줬다면 그 순간 저가 양도는 저가 양도가 아닙니다. 증여입니다. 실제로 이런 거래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겉으로는 매매 계약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돈을 전혀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류는 합법이지만 내용은 편법인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 기록을 추적해 이런 거래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저가 양도보다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의 정답처럼 알고 있는 그 방법입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부채를 끼고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15억 원이 끼어 있다면 순 자산은 15억 원입니다. 증여세는 이 15억 원에만 매겨집니다.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은 이제 자녀입니다. 그 돈을 자녀가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부모가 갚게 됩니다. 그 순간 국세청은 이것을 추가 증여로 봅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설계하면서 자녀가 부채를 실질적으로 인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서류만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국세청은 전체 거래를 위장 증여로 판단하고 과세했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설계한 구조가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부담부 증여 거래도 국세청이 소급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의로 한 거래가 위장 증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편법의 핵심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포착하고 과세한 가장 대표적인 편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가 6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39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60억 원짜리 아파트를 39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시가의 약 65%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고 금액이 낮아지면 증여세 과표가 줄어들고 취득세 부담도 내려갑니다. 계산상으로는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전수조사해 실제 시가 기준으로 재평가했습니다. 결과는 전액 추징이었습니다. 여기서 결론의 절반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신고가를 낮추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세금을 줄여 보이지만 국세청인 실거래가와 비교하는 순간 전액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징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더 많이 내는 역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이 한 건의 거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실마리로 삼아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을 들여다봅니다. 그때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건 국세청이 아파트 계약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연관된 다른 거래까지 함께 들여다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보낸 것,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준 것, 생활비를 꾸준히 이체해준 것, 이 모든 것이 증여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자녀에게 여러 번 나눠서 돈을 줬더라도 10년 안에 이뤄진 금액은 전부 합산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를 넘는 순간 과세가 됩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직계존속 증여공제는 5년마다 5천만 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10년 동안 자녀를 위해 이것저것 지원했던 내역이 국세청 데이터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이체 기록, 카드 대납 기록, 보험료 납입 기록,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준 것, 결혼 자금을 보태준 것, 전세금을 도와준 것,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공제 한도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 증여가 더해지는 순간 과거 10년치 자금 지원 전체가 과세 근거가 됩니다. 결론이 70% 드러납니다. 세금 문제는 아파트 계약 당일 하루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치 자금 흐름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을까요? 최근 강남 사구와 마용성 일대에서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당사자에게 과세 통보를 한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세 통보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편법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명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금 출처 서류가 없었습니다. 증여 신고 절차가 불완전했습니다. 취득세 신고 방식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추징을 받았습니다. 범법자가 아니라 절차를 모르는 선의의 부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영상의 핵심 결론입니다. 여러분, 강남 아파트 증여는 이제 선의와 무관하게 국세청 레이더에 잡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완벽하지 않으면 합법도 편법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감시망이 강남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 이제는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남 이야기가 매년에는 내 동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도미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자력 취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력 취득이 불가능해지니 부모 찬스가 필수가 됐습니다. 부모 찬스가 필수가 되니 증여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증여 거래가 급증하니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니 절세를 위한 편법 시도도 늘었습니다. 편법이 늘어나니 국세청이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를 강화하니 합법 거래도 서류가 불완전하면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 도미노의 시작은 집값 상승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성실한 부모가 세무조사를 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집값 하나가 이 모든 연쇄 반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의 상징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것은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무 리스크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국세청 조사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도미노는 강남에서 서울 전체로, 서울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흐름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닿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마포구 아파트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모아온 자산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보다 낮게 신고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부담부 증여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겼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 신고도 했고 취득세도 냈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국세청 우편물이 왔습니다. 딸이 대출이자를 어머니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자 대납 자체가 추가 증여로 잡혔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추징 세액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불법을 한 게 없는데 왜 이러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서류로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합법 구조를 설계했더라도 일상적인 카드 결제 내역 하나가 추가 증여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녀 핸드폰 요금을 내주신 분, 보험료를 대신 내주신 분, 생활비를 이체해주신 분, 그 기록이 국세청 데이터에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금 흐름 서류를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이미 증여를 마친 경우라도 당시의 자금 출처 증빙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유별 명세서, 금융거래 내역, 기존 보유 자산 내역, 부동산 매각 대금 입금 확인서, 이것들이 국세청 소명 자료의 핵심입니다. 국세청이 소명 요구서를 발송하면 보통 한 달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찾으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파일로 정리해 두십시오. 만약 이미 국세청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세무사를 찾으십시오. 혼자 작성한 소명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산 증여와 사전 증여를 지금부터 설계하십시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분산해서 증여하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지금부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한도 내 증여라도 신고를 해야 10년 합산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설계를 하십시오.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도 같은 절세 구조는 혼자 판단해서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국세청의 판단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라도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사전 설계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추징세와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사 비용이 수십만 원이라면 추징세는 수천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강남 아파트 증여는 국세청이 전수검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강남 4구에서 마용성,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감시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자주 적발되는 유형은 3가지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 부담부 증여 서류를 위장하는 방식, 자금 출처 소명을 못하는 방식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만 걸려도 추징과 가산세가 동시에 날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선의로 한 거라도 서류가 없으면 편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 출처 소명 우편물을 받고 당황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우편물이 당신에게 날아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서류를 정리하고 분산 증여를 설계하고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 3가지가 당신과 당신 자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집 한 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나중에 추징 고지서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